네, 함께하는 학습 심리학의 신개념. 이번 시간에는 고전적 조건 형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고전적 조건 형성의 실험 절차들, 그다음에 그 개념들, 그리고 파블로프가 생각했던 고전적 조건 형성의 기제, 원인, 그리고 이 대표적인 실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 번째, 고전적 조건 형성의 용어와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학습 심리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고전적 조건 형성의 개념을 은근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영어가 또 들어가다 보니까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차근차근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우선 파블로프는 이 고전적 조건 형성 실험이 왜 어떻게 이것을 시작했다고 그랬죠? 실제로 이제 파블로프는 개 타액 분비와 관련된 연구를 1903년도에 진행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 밥 말고도 밥과 연합된 자극들의 침을 흘리는 현상을 보고 그 타액 소화액 분비, 타액 분비 관련된 연구를 접고 평생 이 연구에 매진합니다. 실제로 파블로프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탔는데 그 노벨 생리의학상을 타게 된그 이유는 그 소화액 관련된 연구였거든요. 근데 그걸 다 접고 이 고전적 조건 형성구에 평생 매진합니다. 그게 파블로프의 대단한 점이죠. 자, 어쨌든 파블로프는 맨 처음에 개에게 중성 자극을 제시합니다. 종소리죠. 원래는 뭐 파블로프는 원래 이제 이 밥과 연합된 자극이었던 발자국 소리라든가 밥그릇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가 아닌 좀 더 통제된 그죠? 자극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종소리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종소리를 제시하면 개가 침을 흘리지 않죠. 자, 대신에 종소리를 제시하면 개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네. 종소리가 나오는 방향을 쳐다보던가 또는 종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귀를 쫑긋거린다거나. 그래서 그 중성 자극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을 우리는 정향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성 자극 영어로 neutral stimulus 줄여서 NS죠. 그래서 이런 중성 자극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 그래서 우리가 정향 반응. 정향 반응은 무슨 뜻이냐면 그 자극이 제시된 곳을 향해 반응을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향 반응은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거는 뭐 무조건 반응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반응을 할 때도 있고 또는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한테 밥을 제시하면 무조건 침이 나오죠. 그래서 무조건 자극은 unconditioned stimulus 줄여서 US고 무조건 반응은 unconditioned response UR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을 우리는 무조건 자극이라고 부르죠. 자, 이제 파브로프는 뭐예요? 이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짝짓죠. 자, 그래서 중성 자극, 뉴트럴 스티뮬러스였던 종소리와 무조건 자극이었던 밥을 짝짓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책을 보면 이렇게 중성 자극, 무조건 자극, 무조건 반응 이렇게 써 있는 책도 있고 어떤 자극은 조건 자극, 무조건 반응 이렇게 써 있는 책들도 있어요. 그 차이점은 뭐냐면 자, 중성 자극과 무조건 반응은 이제 자, 이제부터 짝짓기를 즉 조건 형성을 시작해 볼까에 대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만일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단 한 번이라도 짝지었다. 그러면 이 중성 자극은 조건 자극으로 변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밥침을 짝짓는 그 순간 이 중성 자극은 조건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건 자극 CS conditioned stimulus 플러스 무조건 자극 unconditioned stimulus는 제시하면 이제 무조건 반응 UR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그때 조건 자극을 제시했으니까 이 무조건 반응은 조건 반응이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죠. 이때 흘리는 침은 뭐 때문에 흘리는 거죠? 즉 밥 때문에 흘리는 거잖아요. 무조건 자극 때문에 흘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의 반응은 무조건 반응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조건 자극 플러스 무조건 자극하고 무조건 반응 요 상황을 우리는 조건 형성 중이다. 그죠? 조건 형성 요 세팅을 우리는 조건 형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조건 형성을 시킨 다음에 이제 종소리를 제시하면 이제 침이 나오죠. 이때 흘리는 침을 이제 우리는 conditioned response CR 그죠? 그리고 이때 제시된 자극을 조건 자극 CS conditioned stimulus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배우는 방법은 제가 이제 가끔씩 얘기했는데 바로 종밥침이죠. 일명 종밥침. 물론 이제 이 종밥침은 고유명사는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할까요? 암기하기 쉬운, 그죠? 종밥찜, 종밥찜, 종침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종은 중성자극, 그 다음에 밥은 무조건 자극, 이때 밥 때문에 나오는 침은 무조건 반응. 그죠? 종밥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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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형성 중. 그리고 종치면 침이 나오죠. 이때 종은 조건 자극, 이때 침은 조건 반응이 된다. 됐죠? 그래서 요 종밥침, 종밥침, 종밥침 이렇게 짝짓는 것을 우리는 조건 형성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종을 치면 이제 침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건 형성이 된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파블로프는 이렇게 현상만을 논문에 기술했을까요? 아닙니다. 파블로프는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원인도 기술합니다. 파블로프는 무슨 학자죠? 네, 파블로프는 생리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리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이 1900년대 초에도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자극을 제시하면 그것을 처리하는 중추가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그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파블로프는 이것을 좀 더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그래서 종소리를 제시하면 종중추가 흥분하고 먹이를 제시하면 먹이와 관련된 뇌중추가 흥분할 것이다. 그러면 먹이중추가 흥분하면 침이 분비가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1900년대에도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파블로프는 이런 가정을 합니다. 종중추와 먹이중추가 동시에 활성화되면 두 개의 신경적 연결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두 중추가 동시에 활성화되면 두 중추 간의 신경적 연결이 강화되고 나중에 종중추가 흥분하면 이 신경적 연결에 의해서 먹이중추가 활성화하고 이 먹이중추가 활성화하면 힘이 분비된다. 이것이 바로 조건 형성이 되는 원인이다라고 파블로프는 생각합니다. 신경적 연결을 가져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블로프는 조건 형성을 고전적 조건 형성을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파블로프는 이것을 조건 반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는 것은 심리학자들이 쓴 용어고 이 파블로프는 이것을 조건 반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반사라는 것은 우리가 생득적으로 그죠? 가지고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을 갖고 태어난 거잖아요. 먹이를 주면 저절로 침이 나옵니다. 이게 반사잖아요. 반사. 무조건 반사. 근데 특정 조건 즉 조건 형성을 시키면 종중 종소리와 밥을 짝짓게 되면 이것이 특정 조건 하에서 반사가 일어나. 그죠? 종소리를 제시하면 이제 침이 나오는 반사가 일어나. 그래서 이것을 조건 반사라고 파브로프는 이름을 붙이죠. 이 조건 반사가 일어나는 원인, 즉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는 원리는 바로 신경적 연결이다. 그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브로프는 무슨 학자? 생리학자니까. 그래서 이 파브로프의 이 고전적 조건 형성, 조건 반사를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실험을 한번 살펴봅시다. 엔랩의 실험이에요. 엔랩은 파브로프의 제자죠. 제가 연합의 법칙 할 때 그 빈도에서 이 엔랩의 실험을 간단하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 시행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한 세트, 하나의 시행이에요. 소리를 5초간 제시합니다. 삐비비비빕 한 다음에 2초 있다 먹이를 제시해요. 그 다음에 5분 있다가 다시 소리를 삐비비빕 제시하고 2초 있다 먹이를 제시합니다. 이것을 총 10번 시행을 한 거죠. 이건 개를 뭐 여러 마리 가지고 한 거 아니야. 개 두 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삐비비비 하면 침이 안 나오죠. 이제 삐비비비 밥침, 삐비비비 밥침 이것을 10번 했어요. 그랬더니 침이 이만큼 첫 번째 개는 침이 이만큼 나왔고 두 번째 개는 이만큼 나왔네요. 이것을 또 10번 시행합니다. 그럼 또 이만큼 나오고 30번 시행했더니 이만큼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침이 늘지 않죠. 그래서 이 실험이 재밌는 게 이런 어떤 점근선, 그죠? 이런 점근선과 1번계와 2번계의 패턴이 아주 유사하게 나왔잖아요. 실제로 이런 어떤 값이 나오기 위해서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인지심리나 학습 실험들은 평균을 내죠. 근데 이 실험은 아주 깔끔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파블로프가 그만큼 통제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1m 두께의 콘크리트 벙커, 즉 소리나 빛이나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아주 잘 통제된 상황에서 실험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패턴이 뭐 아주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고전적 조건성 이런 식으로 또 실험을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도 또 증명이 되죠.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학습심리학의 신개념 이번 시간 고전적 조건 형성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네, 수고 많았습니다.